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해 있는데요. 남편과 결혼해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왜 머나먼 타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그 사연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늘 아이를 임신하면 바로 일을 그만둘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제가 어렸을 적 저희 부모님은 일찍 맞벌이를 시작하셔서 늘 오빠랑 둘이서 집을 지켜야 됐거든요. 물론 든든한 오빠가 있어서 덜 외롭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길을 못 받아 그런가 그때의 외로움이 아직 사무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누구보다 정성을 쏟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거고요. 남편도 그런 저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벌면 되니까 넌 집에서 애들 보는 게 돈 버는 거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요. 남편이 흔쾌히 승낙했기 때문에 그와 결혼에 결심하게 된 것도 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알뜰살뜰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까 남편이 슬슬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한답시고 육아며 집안일에 손끝 하나 까딱 안 해도 제가 다 인내하고 살고 있는 건 모르고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자존감이 높은 남자였어요. 자기가 손대는 일은 다 잘 된다고 하면서 굳이 저까지 돈 벌 필요 없다고 했던 남자였죠. 하지만 무슨 일이든 늘 오르막길만 있을 수 있네요. 남편은 너무 자신만만했고 그래서인지 일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꾸 돈 때문에 저한테 짜증을 냈죠. 그런 남편이 유일하게 자기 자존감 지키면서 스스로를 허전함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친정오빠였어요. 친정오빠는 30대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오빠는 무엇보다 카페에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는 데마다 망해서 이미 폐업한 카페들만 3곳이 넘었죠. 어머님이랑 남편은 그런 친정오빠를 엄청 무시했어요. 남편은 은근히 자기보다 못 나가는 친정오빠를 보며 스스로 자만심에 도취되어 살았죠. 요즘은 카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유학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셨다가 다음날은 다른 카페에 가서 마셨는데 맛이 정말 다르더라 이거야. 같은 원두를 써도 사람마다 맛이 다 다르다네. 혹시 사돈 기술도 없으면서 카페만 계속 차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했지. 아무래도 효는 커피 내리는 게 형편없는데 그냥 고집 때문에 계속 카페만 여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근데 카페 아주 진심이더라고. 계속 망해도 또 차리실 모양이야. 근성 하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저희 오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전 카페 자리들은 전부 다 자리도 별로고 인구 유동성이 거의 없는 동네라 그렇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설마 또 다른 데 차리시게? 와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어.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돈이 계속 까먹기만 하겠어. 예, 아서라. 혹시 너한테 따로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남매지간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오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한테 손 내밀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 오빠 봐서 아시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란 거.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제가 서운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사람이 궁하면 어떻게 바랄지 누가 알아. 미리 그렇게 예측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네 오빠라고 해도 말이지. 가진 거 없어지면 눈 돌아갈 수도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라면 조심해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면서 신신당부하셨죠. 돈에 관련해서라면 누구보다 지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오빠는 새로운 카페를 다시 열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던 팬데믹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차렸던 오빠의 카페가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맛있는 커피와 독특한 디저트 때문인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있어 유튜브 촬영도 오가기 시작했죠. 핫플로 선정된 카페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오빠가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싶어 누구보다 축복해줬고요. 언젠가는 잘 될 줄 알았지만 하루빨리 대박나길 누구보다 바랬거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친정오빠 카페 근처를 지나가다 사람들이 줄을 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게 쫓아왔더라고요. 내가 오늘 뭘 봤는지 알아? 아니 세상에 몇 달 전만 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서 이번에도 망했구나. 큰일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 무슨 번호표까지 나눠주고 있던데 말이야. 당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형님이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나 오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잘 되면 좋은 거지.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 근데 오빠가 잘 돼서 나도 너무 기분 좋은데 여기저기 마구 자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지. 오랜만에 형님네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얻어먹으려고 가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왔잖아. 무슨 유튜버가 촬영까지 와도 왔다던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대박이란 거야. 형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와서 물어보지도 못했어. 카페에 손님 진짜 많지. 요즘 하루 매출이 장난 아니더라. 다들 카드 쓰니 돈 쓰는 기분은 못 느끼겠지만 하루 매출 영수증 쫙 뽑을 때 희열을 느낀대. 나는 언젠가 오빠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동안 오빠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 더 성공해야 돼.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너무 기분 좋지 않아? 아무래도 이상하네. 어디 거나 불이라도 잡은 거 아니야? 왜 요즘은 언론에 줄만 잘 서도 어떻게든 뜨더구먼. TV에 나오는 맛집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곳들도 죄다 광고잖아. 형님도 그런 광고한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했다. 돈만 주면 다 좋게 광고해준다고 하더구만. 그쪽으로 머리 쓴 거 아니냐? 그동안은 그렇게 안 되더니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형님 봐봐. 어리숙해가지고 착해 빠져서는 장사 수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대박이라겠어. 그럼 오빠가 대박 난 거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단 소리야? 혹시 당신 모르게 장모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동안 카페 3개나 폐업했는데 먹고 살만 했으니 또 열었겠지. 장모님도 너무하네. 우리는 안 도와주고 어떻게 형님만 몰래 도와줄 수가 있어. 광고 아니야. 사람들이 입소문 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진심으로 커피를 대하니까 알아주신 분들도 생긴 거지. 나는 오빠가 언젠가 성공할 거라 생각했어. 남편은 제 말에도 구시렁거렸어요. 하긴 남편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한 자신의 자존감 지킴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공해버리니까 스스로 어깨가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말을 잃고서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자꾸 중얼대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질투를 해도 오빠가 그만큼 성공한 거니까 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뜬금없는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니까 장사도 보통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앞으로도 쭉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혹시 사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수 없을까? 너도 알다시피 올해 아파트 전세가 만기잖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비슷한 평수로 가고 싶진 않거든. 근데 대출 받으려고 하니 대출금이 너무 부담되더라고. 네? 오빠가 이자 겨우 잘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해요. 전 못해요. 너 그렇게 단칼에 끊어버릴 필요 있냐? 일단 말이라도 꺼내보는 거지. 사돈 성격이 착해서
그냥 무찌라칠 수도 있는 노릇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해요? 어머님 몇 달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남매지간이라 해도 돈 관계는 명확해야 된다면서요. 혹시라도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누가 안 갚는다니? 너희 오빠는 그때 빌려주면 그대로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랬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이야. 내가 힘들다는데. 엄마, 생각해봐. 갑자기 그렇게 잘 된 건 분명 이유가 있다니까. 카페 공부하느라 돈 적잖이 들어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당분간 저렇게 잘 나가야 빚도 갚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할 텐데. 지금 반짝 잘 되는 카페에서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오빠가 지금 잘 되는 게 반짝하고 말 거라는 얘기야? 가족인데 무조건 잘 되라고 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긴 당신은 우리 오빠 잘 안 될 때마다 스스로 위로받곤 했으니까 지금은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겠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혼낸 걱정해드린 거야. 혹시 반짝하고 말면 빚 갚다고 어떻게 하겠어? 벌써 폐업한 카페도 세 곳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 끌어모을 때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어? 네가 가서 말만 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 않냐? 동생이 하는 부탁을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 네, 전 못해요. 동생이니까 더더욱 그런 부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확고하게 의사표현을 했죠. 돈이 오가는 얘기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단칼에 거절을 하자 어머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을 끊으셨죠.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전송하더라고요. 저는 애들 방 청소를 하고 설거지까지 모두 끝낸 뒤라 이제 좀 쉬려고 소파에 막 앉은 참이었어요. 그래서 슬쩍 보고 답장하지 말까 했는데 사진을 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입고 사돈네 카페 가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라고 물어보신 문자 속 사진에는 진짜 뻥안치고 어디서 보셨는지 화장을 너무 심하게 해서 카페 가느라 귀신의 집 아르바이트를 가셔야 할 정도로 얼굴은 새하얗고 립스틱은 그런 색은 어디서 사신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옷차림은 어디 트로트 무대에 당장 나갈 수도 될 만큼 화려한 반짝이가 잔뜩 들러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일주 만에 벌떡 일어나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태연하게 인터넷에서 카페 알바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대로 꾸미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로 될 것이 아니다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그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서 친정 오빠네 카페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즉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 문을 열고 어머님을 봤는데 화려한 옷차림에 제게 보냈던 사진 속 무시무시한 화장을 하고서는 서 계시더라고요.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는 참이었는데 같이 나가면 되겠다. 가는 길이 꽤 복잡해서 까딱하면 길을 겠더라. 어머님, 이렇게 입고 오빠네 카페 가신다고요? 아니 왜요? 왜긴 사돈네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런다. 네가 그랬잖냐. 돈 빌려달란 소린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니 어쩔 수 있어. 나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카페 손님들 중에 내 나이 또래도 많지 않겠어. 젊은 사람만 쓰라는 법이 어딨어. 나도 거기서 가서 일할까 싶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어떻게 거길 한두 푼 필요하신 것도 아니면서 대출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는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는 내가 일하는 게 싫은 모양이구나. 아니 나는 일하지 말란 법 있어? 가서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노하우도 잘 배워두면 혹시 또 모르지. 내가 커피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될지 누구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가 앞장서라. 네가 부탁을 해야 사돈도 바로 받아줄 거 아니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걔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가면 그만이지. 얼른 비켜. 왜 이러고 맞고 섰대.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미 오빠네 카페에는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카페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만드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꽤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거라서 어머님 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는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다니까. 나 봐라. 지금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냐. 카페에서 일하고 서 있으면 동네 다니는 영감들이 죄다 나 보러 들어올지 누구 알아. 그리고 내가 일을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막아서. 아무렴 내가 사돈 카페에 폐를 끼칠 수 있나. 하여간 얼른 비켜.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어요. 제가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죠. 막아선절의 힘으로 막 밀치시려고 하는데 까딱하다간 이대로 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이 오빠 카페에 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됐어요. 저는 끙끙거리다 소리를 빽질렀죠. 아이 참, 어머니, 저희 오빠 카페 망하게 할 작정이세요? 어떻게 이러고 가실 생각을 하냐고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아무렴 사돈 카페를 망하게 할 생각이겠어? 내가 가서 일한다고 했지? 다른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미한테 그따위 말을 하고 난리야. 어머님, 지금 화장하신 거나 옷차림 좀 보세요. 냉정하게 좀 보시고 말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고 많은 카페 두고 왜 저희 오빠 카페예요? 어머님이 거기서 일하신다고 하면 오빠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아직도 이러고 있고 나가면 동네 남자들이 죄다 힐끔거린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이상하다고 한 거야? 아이고 서러워 살겠나. 세상 어느 시미가 너누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셔서는 저보고 건방지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퇴근하자마자 허겁지겁 시댁으로 달려왔죠. 어머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억울해 죽겠다며 하소연을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적어도 남편이 어머니 화장하신 모습을 보면 말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 차림이 가관이었으니까요.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할 뿐더러 어머님 보는 앞에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카페에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고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기분 아세요? 딱 그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게 보고 있었죠. 다행히 오빠가 최대한 정중하게 지금은 직원을 다 뽑은 상태라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도 남편은 눈치 없이 그럼 언제 자리가 나냐면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전화를 뺏어서 끊어버렸죠.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 너도 봤지? 며느리가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넌 뭐 안 늙고 평생 젊을 줄 알아? 그러게 이번 일은 당신이 잘못했어. 얼른 사과드려. 엄마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지. 나이 드셨다고 카페에서 일 못하고 또 뭐야. 지금 그게 문제야. 어머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오빠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라고. 왜 다들 핵심을 몰라? 다른 데는 몰라도 오빠네 가게는 절대 안 된다고. 아는 사이면 더 좋지.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당신 오빠 잘 나간다고 너무 기고만장한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손님 많고 장사 잘 된다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럴수록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그럼 당신도 내 입장 좀 생각해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해주면 되겠어? 난 그런 식으로 오빠 신경 쓰게 하는 거 너무 싫어. 그게 왜 부담이야? 형님도 엄마가 일 도와주시면 고맙다 생각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저 확실하게 말할게요. 직원 자리가 설령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일 못하실 거예요. 제가 반대할 거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빠 카페 근처도 가질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이고 기가 막혀서 원. 그래 알았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절대 안 간다. 그러는 너도 볼 생각 없으니까 당분간 여기 오지 마라. 당신은 꼭 일을 이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적당히 좀 하자.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괜히 엄마 건드려서 이 사다를 만들어. 말은 바로 하자. 건드린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였어. 알기나 해. 아이고 머리야. 내가 얘만 만나면 속이 절절 끓고 두통이 와서 죽겠다. 아주 못된 것. 넌 어쩜 말 한마디도 그렇게 밉게 하냐. 어머니도 절 싫으시죠? 저도 어머니랑 얘기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 보고 살면 안 되나요? 이제 여기 밝게 끊을 테니까 그리 아세요. 전 그대로 정말로 시댁에 발길을 끊었어요. 남편은 불평불만이 쌓여갔죠. 하지만 연락을 끊자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돈 때문에 저한테 잔소리할 일도 없고 이제 잘 풀리는 친정오빠 카페에 패끼칠 일도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카페 근처도 가지 말란 말은 안 지키더군요. 가끔 어머님이 카페 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며 이리저리 훑어보고 간다는 얘기는 친정오빠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앉을 자리 없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버팅기고 서 있으셔서 오빠가 급하게 의자대 와서 앉혀드린 적도 있다는 거예요. 돈 얘기를 안 해도 카페에서 일하겠단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입 다물고 앉아서 친정오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압박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저는 한바탕 뒤집어 엎을 작정이었는데 오빠가 괜찮다고 저보고 참으라고 해서 저도 꼭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전난 뒤에 좋은 날 온다고 친정오빠 카페는 그 뒤로도 쭉 잘 됐죠. 남편과는 여전히 작고 큰 트러블이 있었지만 오빠를 만나러 가서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친정오빠가 저를 붙잡아 놓고 카페를 팔았다는 얘기 꺼내더군요. 워낙 잘 되던 카페라서 도대체 왜 팔아놓은 거냐고 묻자 오빠는 자기 오랜 꿈을 얘기해 줬어요. 사실 오빠의 오래된 꿈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꿈이었어요. 오빠는 예전부터 캐나다로 이민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차근히 준비해서 올케 언니와 아이들과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자금 때문에 쉽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카페가 대박이 나면서 가능성이 열린 거죠. 대학을 다닐 때 오빠가 교환학생으로 캐나다를 다녀온 이후로 늘 그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는 오빠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무엇보다 올케 언니도 캐나다에서 만난 사이니까 두 사람에게는 캐나다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그 얘기 꺼내는 오빠의 얼굴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이민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너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오빠가 나한테 왜 미안해?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아직 오빠한테 갚을 게 너무 많은데 뭐. 엄마 아빠를 너한테 맡기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 너한테 괜한 짐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민 가게 되면 한국에 잘 오지도 못할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 뭐야, 겨우 그것 때문이야.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오빠는 아직도 엄마 아빠 성격을 몰라. 우리 부모님이 그러실 뿐이야. 누구한테 짐이 되시기는커녕 우리한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잖아. 아마 오빠 이민 간다고 해도 걱정 하나도 안 하실걸. 정말 그러실까? 그럼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오빠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자 엄마는 웃으면서 언제는 네가 책임이나 졌냐며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뭘 이제 와서 잘하려고 하냐고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가족이란 힘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긴 하지만 누구보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삶을 우선시하는 가족이라 그런가 오빠가 떠나는 것에 아무런 서운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캐나다로 떠나실 계획까지 짜고 계신 거 있죠.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빠는 이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어디서 카페를 팔았던 얘기를 듣고 온 모양이에요. 어머님이랑 같이 집으로 쫓아와서는 저한테 닥달하듯 질문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형님 카페 팔았다는 얘기 사실이야? 내가 근처 부동산 아저씨한테 듣고 오는 길인데 30억에 팔렸다는데 그게 맞아? 아무리 잘 나가는 카페라고 하지만 진짜 그 가격 반응이 맞아? 와,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원. 넌 좀 조용히 좀 있어봐. 에이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나가다가 얘기 듣고 내가 지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얼른 말해봐. 널 알 거 아니야. 사돈한테 직접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카페에 오더라고. 제가 그 근처는 지나가지도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아저씨한테 직접 들었다니. 이제 보니까 두 분 저희 오빠 카페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네요. 관심 없게 생겼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혼인 카페인데 당연히 관심을 둬야지. 그건 그렇고 진짜인지 아닌지나 말해봐. 지금 궁금해 죽겠으니까. 다 듣고 왔다면서 뭘 또 물어봐. 맞아. 30억에 팔린 거. 근데 그게 왜? 아, 황당하네. 아, 진짜였어? 아니 아무리 카페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30억을 받고 팔아넘길 수가 있어? 사람 인생 진짜 모른다더니 형님이 딱 그 짝이네. 세상에나. 그럼 30억에 팔아넘겼단 소리가 진짜란 말이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두통이야.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니 말도 안 돼.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 30억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남편은 어리 빠진 얼굴이었어요. 어머님도 이 말을 짚으시고는 바닥에 앉아 허공만 보고 계셨죠. 남편은 본인보다 못 나가던 형님이 지금은 누구보다 잘 나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허무한 얼굴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짝 인기만 얻고 말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승승장구해서 더 잘 나가게 됐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모든 사실을 그저 부정하고 싶은 얼굴이겠죠. 그쯤 되니 저는 숨길 것도 없다 싶었어요. 어차피 오빠가 30억의 카페를 넘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뭐가 그렇게 안 믿겨? 안 믿고 싶은 건 아니고 당신도 봐서 알잖아. 거기 하루 왔다 가는 손님만 몇백 명이었어. 그리고 규모도 이제껏 오빠가 차렸던 카페보다 더 컸고 말이야. 그 동네에서 오빠 카페가 유일하게 잘 나가는 카페였으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난리였지. 그래서 권리금도 꽤 많이 받았고 이제 알겠어. 그제 겸손을 떨고 싶지 않아서 있는 대로 말했어요. 그동안 오빠 카페가 안 된다며 그렇게도 무시했던 시댁이었기에 있는 대로 자랑하고 싶었답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오빠가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제 말이 들은 어머님은 멍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이 혈압이 올라서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면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 속담이
이래서 나온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머님은 돈에 있어서는 환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구박을 하신 이유도 제가 돈 벌어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본인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쉬니까 그런 며느리가 꼴보기 싫은 거였거든요. 저도 물론 잘 알고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요. 지금은 그런 며느리의 오빠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됐으니 배가 아프신 거죠. 본인이 무시하던 며느리의 가족인데다가 자신에게 한 푼도 오지 않을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응급실로 쫓아갔는데 전 따라가지 않았어요. 굳이 가서 무슨 소리 듣겠어요. 뻔히 아니까 안 간 거죠. 근데 다음날 곧장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너 진짜 너무하다. 아무렴 심이가 아파 응급실에 가 있는데 어째 얼굴 한 번을 안 비춰?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는데 그새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혈압이 오르셔서 응급실 가신 거라면서요. 어제 저희 오빠 얘기 듣고 그러신 거 아니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요 근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아이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게 돈 많은 오빠를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한테 돈 한 푼 안 해주냐? 내가 저번에 고작 1억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말이야. 그렇게 없는 척하고 거절하더니 이번에 30억을 받았다고? 사돈이고 뭐고 남은 남인가 보다. 어머님 그 돈 제 돈 아니에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오빠가 30억을 받았든 100억을 받았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사돈이 그만한 돈을 벌었으면 너도 당연히 상관이 있지. 그리고 어머님 전혀 억울하실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그 정도로 억울하셨으면 저는 쓰러져서 병원에 진작 누웠어야죠. 가족이랍시고 그 돈에 탐내는 게 말이 돼요? 저 그 돈에 욕심 없어요. 오빠가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오빠가 힘들게 번 돈을 제가 왜 탐내겠어요? 됐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뭐라도 받았겠지. 아무것도 안 받았겠어.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여우 같은지는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설마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서 뒷목 잡고 쓰러진 거 아니야?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털어봐라. 몇 억이라도 받아 챙겼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받은 것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제 계좌 보여드려요? 그래야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보 천치라는 거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가족으로 두고 있으면서 어째서 아무 생각도 없어. 내가 그러니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지. 아야, 하여간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은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만 하고 있으니 원. 이래서 집구석이 잘 돌아가겠어. 어머님은 제가 오빠한테 뭐라도 받은 줄 알고 계시더군요. 아주 확신을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자는 남편에게 다신 어머님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제발 당신이 중간에서 좀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부탁을 하면서도 사실 믿음직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놈은 그런 제 부탁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친정오빠 돈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친정오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그전까진 그저 잘 나가는 오빠의 카페가 언제 망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던 남자였거든요. 근데 30억에 팔았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드디어 인정을 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꼬치에 캐먹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카페를 시작했고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됐으며 직원은 몇 명이고 또 카페 판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까지요. 저를 하나하나 얘기해주다 마지막 물음에 오빠가 사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두 눈을 번뜩이며 그럼 형님 사시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 집을 팔기로 했냐면서 말이죠.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근데 남친은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할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팔면 그 돈을 누구 줄 것까지 가더군요. 남편 말로는 30억이나 있는 형님이 굳이 아파트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기가 찼어요. 근데 남친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설마 이민 가면서 당신의 장인어른 장모님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입 싹 닫고 가진 않겠지 라는 결론까지 도달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눈치였죠.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고 오빠가 일부러 내게 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남친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기대감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얼마 뒤 친정 오빠가 살던 집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걸로 결론이 나자 남친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냉장고를 열어 소주 한 병을 꺼내더니 그대로 들이켰어요. 한눈에 봐도 눈이 퀭한 게 사람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이 제 앞에다가 여권을 툭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제 여권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여권을 왜 던지고? 뭐긴 뭐야. 당신도 바다 건너가서 돈 벌러 오란 소리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많은 돈을 형님이 혼자 다 먹는 건 가족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형님도 너무하지. 당신한테 장인어른 장모님 다 맡기고 가면서 어떻게 땡전 앞을 안 남길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런 걸 바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동안 오빠한테 해준 게 뭔데. 카페 잘 안 될 때마다 비웃기만 했지 뭘 더 했어. 하여간 웃긴다. 가족으로서 도리. 그건 당신이 먼저 지켰어야지. 야, 그때는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형님도 갑자기 이렇게 빵 터질 줄 아무도 몰랐잖아. 인생 한 방이야. 운 없으면 이렇게 잘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가서 돈 받아와. 그럼 나보고 지금 오빠 따라가란 소리야. 어이가 없네. 오빠가 나한테 주고 안 주고는 본인 마음이지. 내가 뭐라고 그걸 달라고 쫓아가서 받아와.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나 제정신 아니야. 솔직히 미쳤어. 그러니까 가서 돈 받아와. 네가 설마 캐나다까지 따라가는데도 한 푼도 안 주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형님한테 돈 못 받아오면 그땐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당신 진짜 최악이구나. 이 정도로 쓰레기인 줄 몰랐네. 술 먹고 곱게 잠이나 잘 일이지. 자격지심에 사람 미쳐가는 거 진짜 한순간이다. 난 못해. 내가 왜? 안 나가면 너랑 나랑 끝이야. 내가 너 이렇게 편히 살게 둘 것 같아? 솔직히 네가 결혼하고서 한 일이 뭐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방구석에 들어앉아 놀면서 쓰기만 했잖아. 뭐? 내가 집에서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림한 게 앉아서 편하게 논 거라고? 그래, 난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일하면서 뼈 빠지게 돈 벌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넌 왜 그렇게 편하게 사냔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돈이라도 받아와. 최소 10억은 받아야 현금은 열어줄 테니 그리 알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여기서 나가줄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남편 뒤통수를 세게 후려가기고는 바로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했죠. 이미 캐나다로 출국해 있는 오빠한테는 전화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올케 언니한테 남편이 했던 모든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올케 언니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눈치였어요. 제 말을 다 들은 올케 언니는 저보다 더 화를 내더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카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같이 떠나고 싶다고 오빠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매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니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너무도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해주는 그 말에 울컥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실에 쪽지 하나 넘기고 집을 나왔어요. 전날 밤 소주 한 병을 쭉 들이킨 남편은 다음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더군요.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떠나는 게 남편에게 가장 큰 복수가 될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캐나다로 떠났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거실에 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놀라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 이미 비행기 아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캐나다에 도착해 여독을 푸는 도중에도 남편의 전화는 끊이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를 수십 통 보내더군요. 오빠는 캐나다에 먼저 도착해서 저희 오기를 기다리며 집이며 세간살이를 다 구비해둔 상태였어요. 이미 제가 올 거라 예상을 해뒀던 탓인지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랍니다.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더라고요. 애들은 신이 나서 계단에 뛰어다니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었고요. 남편 때문에 웃겨서 캐나다에 오긴 했지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암담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오빠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곳에 한식이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요즘 캐나다 사람들 사이에서 김밥이 크게 유행하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밥집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가게를 차릴 것도 계약을 한 상태였죠. 그러면서 오빠가 김밥집 혼자 하긴 어려우니 저랑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역시 장사 수완 하나는 끝내주는 오빠였어요. 벌써 거기까지 계획을 다 짜둔 거였다니요. 저는 흔쾌히 오빠를 돕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싶어 제가 전화를 받자 남편은 전화기가 박살날 때 크게 소리쳤어요. 너 지금 어디야? 도대체 애들 데리고 어디로 숨었길래 아무데도 없어? 내가 너 찾으러 어디까지 갔었는지 알아? 우리 예전에 여행 갔던 거제도까지 가봤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도 처갓집은 안 갔나 보네. 하긴 당신도 양심이란 게 남아있었나 봐. 차마 거기 가긴 미안했겠지. 우리 집만 가봤어도 내가 어디 갔는지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나 지금 캐나다야.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쳐? 캐나다라니? 장난 아니고 진짠데? 당신이 여권 던져주면서 가서 돈 받아오라며. 당연히 애들도 다 들어왔고 내가 싫다고 하니까 가서 10억 받아올 때까지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그래서 10억 벌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그건 그냥 돈을 받아오라는 거였지. 누가 거기 가서 돈 벌어오래? 애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못 돌아와. 내가 당신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 돈도 아니고 오빠 돈 탓내면서 돈 받아오라고 시키는 남편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그래서 당신이랑 최대한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거기까지 도망을 쳐? 애들을 볼모로 삼아서? 나 애들 억지로 데려온 거 아니야. 애들도 여기 와서부터 당신 보고 싶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 하긴 아빠가 무슨 아빠 노릇을 해야 보고 싶다고 하지 않겠어. 주말에도 애들 데리고 여행 한 번 안 갔으면서 애들 얘기하는 거 너무 웃긴다. 돈 타령하는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너무 질렸어. 한 달 뒤에 들어가서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알아. 뭐? 이혼? 야, 너 나 없이 거기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 이혼을 함부로 입에 올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뭘 했다 그래? 돈 가져오라면서 여권 던진 거 녹음본 다 있는데 당신한테 보내줘. 당신이 한 말을 당신이 모르면 내가 억울하지. 기다려. 다시 연락하지 말고. 전 전화를 매몰청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 혼자 귀국해서 남편에게 제대로 이혼 통보했죠. 남편은 제가 정말 이혼할 생각인 걸 알자 그제야 후회를 하는지 이대로 이혼할 수 없다며 끝까지 저를 붙잡더군요. 하지만 이미 돌아선 제 마음을 그가 돌릴 수 없었죠. 제가 귀국한 거 알고
어머니도 쫓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오빠한테 받은 돈이 있으니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라고 하며 돈 내놓을 때까지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버팅기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혼에 결심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제게 여권 던지며 가서 돈 받아오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저는 바보처럼 또 구박받으며 꾸역꾸역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을 진행할 테니 그리 하려고 했죠. 이혼하는 것보단 이혼 당하는 게 더 별로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절대 못한다고 버팅기더니 소송 들어가면 자기가 불리할 거라 생각했는지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소송 완료한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지금 열심히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림 같은 곳에서 김밥을 말고 있으니 김밥을 마는 것조차도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한 기분 뭔지 아시죠? 해외에서 사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한 향수병은 없는 것 같아요. 이곳에도 너무 좋으신 한국분들이 많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의 기억이 좋지 못해서인 듯해요. 다행히 김밥집은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워라밸을 중시하는 오빠는 주말엔 철저히 쉬고 평일에도 난 4시까지만 일하며 애들 학교하면 바로 봐줄 수 있고 너무 좋답니다. 이혼한 뒤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나 들었는데 저 잃고 애들 잃고 홀로 된 남편은 본인도 카페 차려 친정 오빠처럼 대박 치려고 무리하게 자금 끌어다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은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본인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술에 의지하는 거 보니 멀었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 욕심 많은 어머님은 제가 이혼하고 잘 나가자 혈압 올라가지고 이젠 고혈압 약까지 드신다 하더라고요. 남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는 사람인지라 조만간 화병에 걸리실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른 이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눈독 들이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죗값을 본인이 치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동안 여기서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아, 한 달 뒤엔 저희 부모님도 캐나다로 오셔서 꽤 오래 머물다 가실 예정이에요. 그럼 저의 행복한 마무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디였습니다.